매주 금요일은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술자리는 많이 줄었는데 술 소비는 늘었어요. 지난해 가구당 주류 구매액이 2019년보다 13.7% 늘었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술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수가 함께 마시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홈술, 혼술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 자칫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찾아온 홈술 문화, 알코올 중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건강 관련해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환철 성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홈술, 혼술이 알코올 중독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 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홈술이나 혼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시다 보면 집에서 마시니까 아무래도 복장이나 자세도 아주 편안하게 해서 편하죠. 마시고 예. 늦기 전에 또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걱정도 없고 없죠. 또 술값, 안주값 등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아주 적으니까 저렴하죠. 과음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또 요즘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될 일도 많지 않고 또 집 밖에서 마실 때보다 술 마시고 실수해도 별로 뭐 걱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과음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예. 또 집에서 마실 때는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하고 스포츠 경기, 영화 등 뭐 이런 걸 보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러면 아무래도 자신이 술을 얼마나 마시는 줄도 모르고 많이 마시게 되고 예. 또 자주 마시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퇴근 후에 맥주 한 캔은 흔히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소량도 좀 위험한 겁니까? 뭐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가끔 한두 캔 정도 마시는 거야 괜찮은데 예. 이게 이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음주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성 음주가 되고 예. 또 이제 매일 마시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음주가 이제 단기간 내 건강을 해치지는 않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마시다 보면 점점 음주량이 늘고 내성도 생기고 또 술을 안 마시는 날보다 마시는 날이 더 많아지면 이제 알코올 중독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봐야죠. 예. 술 한 잔 마시면은 잠도 잘 잘 수 있고 건강에는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술 마시면 잠이 잘 오긴 해요. 예. 영향이 있습니까? 그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잠이 드는 시간 그러니까 수면 유도 시간은 줄어듭니다. 근데 예. 수면의 질적인 면이 이제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예. 또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도 않고 피로가 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다 보면 점차 양도 늘고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니까 이게 안 마시면 못 자게 되는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가끔 마시는 거는 몸이 좀 이완되고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주 마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자주 마시는 게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제 습관적으로 되는. 그렇죠. 스스로 알코올 중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더라도 알코올 중독 이제 자가진단 테스트하는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시냐, 또 얼마나 많이 마시냐, 해장술 마시냐, 또 술 마시면 죄책감이 드냐, 뭐 필링 끊긴다는 그 블랙아웃이 자주 발생하느냐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음주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생활 또 가정에서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뭐 법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반복해서 생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음주 조절 능력이 상실돼 간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진행돼서 신체적 의존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음주량을 줄이거나 끊을 때 몸이 떨리고 불안하고 또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 나는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면 이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가장 큰 두 가지가 이제 음주 조절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많은 알코올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8408번님께서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 얘기 같네요라고 하시면서 퇴근하고 남편하고 밤마다 맥주 500을 한 캔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됐는데 건강검진해 보니까 둘 다 지방간 수치가 쭉 올랐어요. 매일 소량을 먹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몰아서 한 번에 이거 표현도 좀 그렇지만
폭탄으로 마시는 게 좀 더 낫습니까? 둘 중에 고르자면요. 둘 다 안 좋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음주량이죠. 그러니까 음주량, 예. 그 음주량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 예. 일주일을 이렇게 놓고 평균을 내보면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거하고 매일 마시는 거 어떤 게 음주량이 더 많은가. 그게 예. 양이 많은 게 더 위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매일 마시다 보면 예. 이게 그냥 그대로 마신다기보다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조금씩 더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습관성이 되니까요. 습관적으로 예. 자꾸 마시다 보면 이게 이제 별일 없이도 그냥 당연히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마시다 보면 이게 위험할 중독이죠.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예. 알코올 중독인 경우 본인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가족 등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되게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자신은 음주 문제 없다고 되게 부정을 하죠. 그런 예. 사람들이 많고 자신은 뭐 언제든지 술을 나는 끊을 수 있다. 또 조절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 한 2, 3일 정도는 술을 안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상 더 안 마시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예.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음주를 합리화하고 자신이 술 마시는 이유가 누구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부정, 합리화, 뭐 남 탓으로 투사 이런 사고 형태는 이제 중독성 사고라고 하고 이런 중독성 사고는 알코올 중독뿐이 아니라 다른 중독 환자분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자신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제 음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법적이나 경제적 문제가 자주 생기고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음주 문제를 지적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환자분이 집에서 직장에서 몰래 감춰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데 집에서요? 예. 술 냄새가 뻔히 나는데도 나는 안 마셨다고 거짓말하고 또 이제 성격이 차츰 좀 변하게 되죠. 좀 예민해지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러면은 뭐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가족이나 주변의 권유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코올 중독 좀 고쳐봐야겠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뭐 제 경우 같은 뭐 다른 정신과에서도 아마 비슷하겠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8대2 정도로 가족이나 주변 권유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소수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음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우울증, 불안장애, 또 수면장애 이런 게 좀 힘드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상생활하면서 약물 치료 등으로 좀 치료하기는 어렵습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병원에 처음 이제 내원하시면 외래 통원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 계속해서 호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신체적 질병이 없고 뭐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약물 치료로 이제 항갈망제, 이제 술 먹고 싶은 생각, 충동을 좀 낮춰주는 이런 항갈망제 또 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금단 증상 완화제, 뭐 또 고함량의 비타민 이런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를 병행해서 통원 치료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통원 치료의 효과가 별로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이제 입원 치료로 변경되기도 하죠. 완치가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병도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계속해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가는 그런 뜻이죠. 근데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완치라고 딱 뭐 보자면 완전히 상실된 음주 조절 능력이 다시 생겨가지고 다른 정상인들처럼 건강하게 음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그게 이제 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기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이제 호전이 좀 되면 자신이 이제 나는 이제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있을 거라 뭐 이런 생각, 호기심, 착각 이런 게 갖게 돼서 처음에 이제 한 잔, 두 잔 조금씩 마셔보죠. 그러다가 차츰 들면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재발률이 높은 거고 음주 조절 능력은 한 번 잃었다 하면 다시 생기지는 않고 끝까지 단주를 유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알코올 중독 초기가 있을 거고 좀 이렇게 뭐 중기 좀 더 심한 상태가 있을 텐데 알코올 중독의 초기에 좀 진입한 분들은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면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다른 질환처럼 알코올 중독도 이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빨리 호전되고 치료 효과가 좋죠. 이게 뭐 앞에서 진행성 뭐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성 질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 예후가 안 좋고 본인이 혼자 빠져나오기는 어렵죠. 이렇게 늪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가 혼자서는 빠져나오기 어렵고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치료 예후는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예. 좀 중요한 질문인데 장시간 좀 걸린다는 이미지 때문에 치료에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 봐 선뜻 병원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도 의료보험이 됩니까? 예, 당연히 알코올 중독 치료도 뭐 통원 치료를 하든 입원 치료를 하든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되고요. 예. 뭐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통원 치료도 그렇고 통원 치료도 뭐 한 번 오시면 뭐 몇만 원 내로 가능하시고 입원 치료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7021번님께서는 술을 일정 이상 마시면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마시게 됩니다. 자주 마시는 건 아닌데 한 번 마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알코올 중독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이 술을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있죠. 알코올 중독은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알코올 중독.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고요. 이 알코올 사용 장애 안에 이제 두 가지로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심한 상태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남용 상태, 그러니까 매일 마시고 뭐 이런 금단 증상이 생기고 이 정도는 아니신데, 알코올 남용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용 상태. 근데 이게 좀 더 진행을 한다면 이제 알코올 의존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음주 조절을 한번 좀 해보시고 안 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담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5729번님께서 체질상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술 먹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되게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술 잘 마시는 분들이 되게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못 마시는 분들이 되시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알코올 이제 되게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마시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못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은 뭐 는다, 트레이닝이 된다 해서 주량이 조금씩 늘기도 하는데 되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주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술을 갖다가 분해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더 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가만있어 질문이 뭐였죠? 아니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내성 같은 게 생겨서 그 체질이 바뀔 수가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체질이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주량이 늘어서 이제 자꾸 마시다 보니까는 조금 늘기도 합니다. 느는데 이제 주량이 늘기는 하는데 그게 체질이 바뀌어서 자기가 분해 능력이 좋아지고 그건 아니고 그런 분은 더 안 좋다는 거죠.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또 다음번에 한번 모셔서 많은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철 성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